제6장 드래곤의 유혹. 드래곤 왕은 우거진 낮은 덤불과 거대한 나무의 가지를 사이를 날아서 점점 드문드문해지는 숲을 지나 나아갔다. 정글이 변해 거의 평지가 나타나자 드래곤 왕은 속도를 늦추고 숲의 끝자락에서 파수병처럼 서있는 새 그루 나무 중 하나에 내려앉았다. 아래에는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함께 놀고 있었다. 멀찍이 커다랗고 둥근 과수원이 보였는데 거기에는 바퀴살처럼 질서정연하게 열을 맞춰 심겨진 나무들과 포도나무, 꽃들이 중앙 동산으로부터 쭉 펼쳐져 있었다. 과수원은 삼면이 높이 솟은 절벽이 되었고 왕 대신 그분의 산골짜기에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가 동산을 면밀히 살피는 동안 무언가가 아래쪽 나뭇가지에 부딪혔다. 드래곤 왕이 내려다보니 접은 두 날개와 긴 꼬리를 가진 덩치 큰 뱀이었다. 에메랄드 갑옷을 입은 그 생물은 영롱한 파란색, 초록색 비늘로 덮여 온몸에서 빛이 났다. 드래곤 왕이 쳐다보자 뱀이 큰 소리로 말했다. 너를 뱀이라고 부르겠다. 동산에 있는 모든 생물 중에서 가장 현명하기 때문이다. 이 동산들에 있는 모든 생물 중에서 말이다. 뱀이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드래곤 왕은 몹시 당황했다. 왕 대신 그분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인간이라는 생물에게만 말하는 능력을 부여하셨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어라, 어떻게 뱀이 말을? 너를 뱀이라 부르겠다. 동산에 있는 모든 생물 중에 가장 현명하기 때문이다. 뱀이 좀 전에 한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더니 무지개색 깃털로 장식된 웅장한 두 날개를 펼쳤다. 뱀은 다시 한번 자신에게 반복했다. 너를 뱀이라 부르겠다. 동산에 있는 모든 생물 중에 가장 현명하기 때문이다. 이 동산들에 있는 모든 생물 중에서 말이다. 드래곤 왕이 뭔가 깨달은 듯 속삭였다. 저 녀석은 들은 대로만 말하는구나. 그냥 따라하는 것이었어. 완벽한 숙주가 되겠군. 그는 생각했다. 드래곤 왕은 자신보다 하위 피조물인 뱀을 소유해서 마음을 빼앗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숲속 생물이 드래곤 시드에 저항하는지 한번 보자. 그러고 나서 그는 뱀을 불렀다. 아주 멋진 날개를 가졌구나. 그가 드래곤 시드를 뱉으며 말했다. 뱀은 예상치 못한 음성에 놀라며 위를 쳐다보았지만 말을 하지 않았다. 드래곤 왕은 옆가지로 내려가 억지로 미소를 띄우며 뱀에게 말했다. 아주 멋진 날개를 가졌구나. 아주 멋진 날개를 가졌구나. 뱀이 드래곤 왕에게 머리를 숙이며 그 칭찬을 반복해서 말했다. 드래곤 왕은 드래곤 시드가 싹트기를 바라며 다시 말했다. 너는 모든 동산에서 가장 지혜로운 생물이다. 너는 모든 동산에서 가장 지혜로운 생물이다. 뱀이 다시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그는 그저 숲 주변의 소리를 반복하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 드래곤 왕은 왜 뱀에게서 드래곤 시드가 자라지 않는지 초조해졌고 혼란스러웠다. 뱀이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드래곤 시드를 밀어낸 것이었다. 씨가 단단한 바위에서 싹이 트거나 자랄 수 없듯이 드래곤 시드도 낮아진 마음에서는 싹이 트거나 자랄 수 없었다. 드래곤 왕은 생각에 빠졌다가 미소를 짓고 다른 계획을 세웠다. 내가 왕 대신 그분보다 지혜로울걸? 드래곤 왕이 말했다. 뱀은 이 말을 따라하지 않을 만큼 지혜로워야 했다. 그러나 그는 들은 대로 반복하고자 하는 유혹에 저항할 수 없었다. 내가 왕 대신 그분보다 지혜로울걸? 그는 그 말을 따라하면서 재차 드래곤 왕에게 굽실거리며 절했다. 그러자 드래곤 왕이 자신만만하게 일어나 온 힘을 다해 큰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나는 왕 대신 그분보다 지혜롭다. 뱀 또한 고추에 일어서서 모두가 듣도록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왕 대신 그분보다 지혜롭다. 그는 드래곤의 말과 몸짓을 따라하면서 거만하게 말했다. 그때 드래곤 시드가 뱀의 마음을 덮쳤다. 뱀이 다시 말했다. 나는 왕 대신 그분보다 지혜롭다. 드래곤 시드가 깊게 뿌리내렸다. 뱀은 자기 자신의 그 대단한 드래곤을 따라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감동을 받고는 날개를 펼쳐 다시 한번 반복했다. 나는 왕 대신 그분보다 지혜롭다. 드래곤 왕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악한 용이 내려가 뱀에게 들어가도록 힘을 가했다. 뱀은 진저리를 쳤고 그 드래곤에 저항하려고 컥 하고 기침을 내뱉었다.
그러나 이미 늦어버렸고 드래곤 왕은 그를 사로잡게 되었다. 드래곤은 뱀의 나약한 마음에 명령을 내려 스스로의 의지로는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중앙 동산에 향해 날아갔다. 거기서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두 그루의 나무를 발견했다. 뱀은 왼쪽 나무를 피하고 싶었지만 드래곤 왕은 억지로 그 나무의 가지에 앉게 만들었다. 뱀은 드래곤 왕의 조종대로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그날 아침에 들은 짧은 경고문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수밖에 없었다. 이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뱀이 말했다. 뭐라고? 드래곤 왕은 궁금했다. 그는 뱀이 한 말을 질문으로 바꿔서 뱀을 부추겼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뱀이 대답했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 하지만 내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하하하하. 드래곤 왕은 뱀이 떠들든지 말든지 신나게 웃어젖혔다. 그러고는 그 선악과 쪽으로 얼른 다가가 모든 열매에 드래곤 씨드를 뿌려놓았다. 나는 강력한 드래곤이다. 드래곤 왕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먼 산까지 메아리 쳤다. 나는 드래곤 왕이다. 그는 계속 우쭐대며 드래곤 씨드를 흩뿌렸다. 왕은 기회가 있을 때 시면을 다졌어야 했어. 이제 값을 치러야 할 때다. 인간의 중성심을 시험할 때가 되었다. 인간들이 이 드래곤 씨드를 거부할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보자. 드래곤 왕이 악한 마음으로 계획을 짜고 있는 동안 뱀은 그의 명령에 따라 나무에서 질질 끌려 내려와 나뭇잎들 사이에 몸을 숨겼다. 새들은 이 나무 저 나무를 자유롭게 날아다녔지만 그 금지된 나무의 가지에는 단 한 마리도 앉지 않았다. 자그마한 토끼 한 마리도 거기서 멀찍이 떨어져 열매를 모으고 있었다. 미어캣 한 마리가 토끼 곁에 다가와 낮게 들이운 포도 열매를 평화롭게 함께 따먹었다. 뱀은 나뭇가지에 앉아서 날개가 없어 네 발로 기어다녀야 하는 그 작은 동물들을 불쌍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생각도 잠시. 뱀은 남자와 그의 아내가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막 지나가려 할 때 뱀은 더 높은 가지에 올라 빛에 반사되어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날개를 펼쳐보았다. 뱀아,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꼭대기에 앉아선 안 돼. 이곳은 금지된 나무야. 여자가 뱀에게 말했다. 뱀은 미소를 지었고 그때 드래곤 왕이 왕 대신 그분의 말을 슬쩍 비틀어 여자에게 말했다. 왕께서 정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냐? 아니, 이 나무 빼고는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 여자가 말했다. 그리고 이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만지기만 해도 죽을 거라고 하셨단다.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이 열매를 내가 먹으면 눈이 열리고 왕처럼 지혜로워져서 선악을 알게 될걸. 그분이 아시는 거야. 뱀은 더 위쪽의 가지들로 올라가 여자의 손에 열매가 닿도록 자기 무게로 가지를 내려주었다. 여자는 매달려 있는 열매를 보고 몇 걸음 더 가까이 갔다. 손이 닿을 만큼 가까이. 뱀의 마음속에 안착한 드래곤 씨드를 뱀이 훅 불어넣었다. 여자가 뱀의 말을 마음에 담았을 때 드래곤 씨드는 싹을 텄다. 열매가 정말 먹음직스럽네. 여자가 생각했다. 왕은 왜 우리에게 이 열매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지? 나 스스로 무엇이 먹기 좋은지 결정할 수 있잖아? 남자는 옆에 서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에 주신 경고를 아내에게 상기시킬 수 있었지만 그는 열매를 따서 한 입 무는 아내를 보고만 있었다. 여자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고개를 돌려 남편에게 말했다. 먹어봐요. 나 좀 봐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여자는 웃으며 한 입 베어문 열매를 남편에게 건넸다. 아내가 먹고 후회하지 않으니 나도 괜찮겠지? 그가 생각했다. 그때 드래곤이 심은 한 알의 씨가 갈라지면서 작은 뿌리가 났고 그 남자의 반역적인 마음속에서 비옥한 땅을 발견하자 얼른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싹이 튼 드래곤의 교만의 열매를 뽑아냈어야 했다. 하지만 그 대신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는 열매를 한 입 깨물었다. 그러자 그 무시무시한 뿌리는 더 깊이 박히게 되었다. 교만의 달콤함은 즐거움은 그저 잠시 지속되었을 뿐 그들이 서로를 쳐다보고 벌거벗었음을 깨닫게 되자
즐거움은 수치심으로 변해버렸다. 뱀은 큰 소리로 껄껄 웃었고 두 사람은 도망쳐 얽히고 설킨 포도나무 덩굴에 몸을 숨겼다. 생애 처음으로 겪는 새로운 감정, 그것은 수치심이었다. 그들은 넓은 잎이 달린 주변의 가지들을 획 잡아채서 꺾고 그것을 서로 엮어서 몸을 가릴 것을 만들었다.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으니 그나마 조금은 안정이 되어 긴장을 풀어보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런 마음도 오래 가지 않았다. 갑자기 동산에 가장 공포스러운 소리가 난 것이다. 그것은 왕 되신 그분의 발소리였다. 닉은 책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힐끔 쳐다보았다. 아무 연락이 없었다. 그는 문자 보낸 것에 답이 오길 기다리면서 골프공을 집어 손가락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아빠는 언제나 똑같은 브랜드의 골프공을 사용하셨다. 핑아이라는 브랜드였는데 닉은 공 위에 인쇄된 작은 모양의 로고를 좋아한 적이 없었다. 그 눈이 항상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빠가 골프를 칠 때마다 그 눈을 쳐다보시던 걸 닉은 기억하고 있다. 골프채로 몇 번의 스윙을 한 뒤 항상 어떻게 가는지 잘 봐라 하셨다. 닉은 문자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문자를 다시 보내놓고는 아빠가 계셨을 때 함께 나갔던 코스들을 조용히 생각해 보았다. 그때는 닉이 8살 성인용 골프채를 들기에는 아직 작았지만 아빠는 닉을 잘 키우고자 한 달에 적어도 2번은 함께 골프를 치려고 하셨다. 푸른 필드 밖은 시간이 멈춘 듯 했고 그곳엔 세상 근심 없이 봄볕을 만끽하며 가르치고 배우는 아빠와 아들뿐이었다. 닉의 손에서 골프공을 굴리면 굴릴수록 마음속에선 더 많은 질문들이 비명을 질러댔다. 아빠, 왜 암에 걸려야 했던 거죠? 닉은 위를 쳐다보았다. 왜 아빠를 안 고쳐주셨어요? 왜 우리 아빠를 안 돌봐주신 거죠? 분노의 눈물 한 방울이 닉 볼 위로 천천히 흘러내렸다. 책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잊혀버렸다. 닉의 침실 천정에 거뭇거뭇한 형체가 휘돌았고 몇 년 동안 닉을 집요하게 괴롭히던 쓰라린 생각과 절박한 질문들을 불러내 머리를 어지럽혔다. 제7장 저주. 따뜻하고 향긋한 냄새가 올라와 어두운 공상에 갇혀있던 닉을 슬며시 깨웠다. 맥앤치즈 냄새였다. 엄마는 닉이 제일 좋아하는 소울푸드가 뭔지 알고 계셨다. 설마 나 때문에 맥앤치즈를 만드신 거야? 내가 그런 짓을 했는데도?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했는데도? 닉의 마음이 살짝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다. 뭔가 따뜻해진 느낌이랄까? 마음에 가책도 들었다. 먹으러 가기 전에 한 챕터만 더 읽어야겠다. 엄마한테 꽤 많이 읽었다고 말하면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겠지? 사랑하는 독자여, 드래곤이 왕 되신 그분께 가진 두려움을 보라. 그가 비록 큰 소리로 인정은 하지 않겠지만 그는 왕께서 항상 주가 되심을 알고 있다. 그는 왕께서 한번 훑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완전히 제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있다. 그의 엄청난 자만심에 속지 말라. 그는 언젠가 자신이 완벽하게 파멸될 것을 알고 있기에 분노하고 있을 것이다. 그의 마지막 남은 희망은 왕 되신 그분이 소중히 여기는 인간을 가능한 많이 쓰러뜨리는 것이다. 뱀은 왕 되신 그분이 동산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는 머리를 획 숙여서 나뭇잎 더미 뒤에 숨었다. 왕께서는 동산 중앙에 이르시자 남자를 부르셨다. 왕이 가까이 오실 때 뱀은 풀 위에 떨어진 반쯤 남은 열매를 슬쩍 보고는 공포심에 마음이 찔려왔다. 왕의 부름에 답하려고 남자가 덤불 그림자에서 나오자 엉킨 포도나무 가지들이 부스럭거렸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불러 세우시고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셨다. 남자는 아내를 비난했다. 그러자 여자는 뱀을 비난했다. 드래곤 시드가 자라게 한 뿌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자기 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왕 되신 그분의 목소리는 뱀을 꾸짖으실 때 우레소리 같았다. 네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지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보다 더 큰 저주를 받아 평생 배로 기어다닐 것이다. 순간 뱀의 다리가 점점 짧아지더니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뱀은 잡고 지탱할 수 있는 기관이 사라지는 바람에 나뭇가지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다. 뱀은 본능적으로 팔을 아래로 뻗어 날개를 퍼덕거리려 했지만 그마저도 없어져 버렸다. 그는 땅으로 여자의 발 옆에 쿵 떨어지고 말았다. 여자는 그 미끄러지는 존재가 두려워 뒷걸음질 쳤다. 왕 대신 그분께서는 뱀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를 여자와 그 자손들의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아들의 발꿈치를 물 것이지만 미래에 한 아들이 내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뱀은 스프링처럼 몸을 돌돌 말아 또아리를 들었고 공격태세로 머리를 고추 세웠다. 왕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고개를 돌리셨다. 맹렬한 분노가 느껴지던 표정은 슬픔으로 바뀌었다. 남자와 여자 또한 그만큼 슬픈 얼굴이었다. 이제 그들은 악을 알게 되었고 벌거벗음을 느낄 수 있었으며 수치심을 갖게 되었다. 그분은 가방을 어깨에서 끌러 그 안에서 눈처럼 하얗게 씻긴 양가죽을 꺼내셨다. 그러곤 먼저 하와에게 입히시고 눈물을 닦아주셨다. 왕 대신 그분은 신실한 사랑으로 가득하며 노하기에는 더딘 분이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남편을 소유하고자 애쓰겠지만 그는 너를 지배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왕 대신 그분께서는 남자 또한 양 가죽으로 가려주셨다. 남자는 가리개의 대가를 알고 있었다. 왕께서 소중한 2마리의 양을 희생시켜 그들을 위한 겉옷을 마련하신 것이다. 왕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벌을 양들에게 내리셨구나. 그는 생각했다. 그때 왕께서 남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고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내 발 아래의 땅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을 위해 씨를 뿌리더라도 흙은 가시를 만들어낼 것이고 너를 만든 그 흙으로 내가 돌아가는 그날까지 너는 극심한 노동을 해야만 수확물을 얻게 될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그분의 말씀이 계속되는 동안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아이들은 마음속에 드래곤 시드가 심겨진 채로 태어나고 있다. 그것은 기회만 주어지면 바로 싹이 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때 왕께서는 가장 슬픈 이야기를 꺼내셨다.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왕 대신 그분과 함께 멋진 동산에 살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원히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분께서는 산꼭대기에 강한 호위대 중 하나를 부르셨다.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불붙은 칼을 들고 동산으로 가는 골짜기를 지키라는 것이었다. 왕 대신 그분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자 바로 하늘에서 그룹 하나가 날아내려왔다. 뱀은 아름다운 날개를 잃은 것이 괴로워 몸을 비틀었다. 수치를 당한 채 그는 몸을 숨기려고 잎사귀 덤불로 미끄러져 갔고 남자와 여자는 뱀이 그들을 칠까봐 두려워하며 뛰어 도망쳤다. 그룹은 정원에 다시 들어오고자 하는 자를 죽이도록 불꽃 칼을 들이우며 4개의 얼굴 중 그룹의 눈으로 전면을 응시하면서 여자와 남자가 숲속으로 도망치는 것을 보았다. 그 뒤로 뱀이 따라가고 있었다. 여자와 남자는 오른쪽, 불이 우거진 비탈로 갔고 뱀은 왼쪽, 정글의 어둠으로 향하는 숲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마사는 인덱스 카드를 몇 번 섞고 나서 미아를 쳐다보았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내 공부 비법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네 친구들이 어떻게 성적 올렸는지 물어봐도 절대 알려주면 안 돼? 마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레이놀즈 선생님은 반평균의 기초에서 난이도를 조절하셔. 선생님이 문제를 더 어렵게 내시게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꼭 약속 지켜야 해? 내 완벽한 점수를 위협한단 말이지. 넌 내 성적이 분명히 오를 거라고 확신하는 것 같다. 점수 올리려면 컨닝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텐데? 그게 컨닝 아닌 건 확실해? 그럼 합법적인 컨닝이라고 해두자. 마사가 대답했다. 마사는 어떻게 해야 미아가 관심을 가지지 알고 있었고 아까 휴대폰이 울린 것을 못 들은 척 하긴 했지만 그 전화를 숨겨놓은 것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합법적 컨닝? 미아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자, 이제 말해봐. 네 비법이 뭐야? 먼저 네가 얼마나 알고 있나 보자.
마사가 인덱스 카드에서 고무줄을 풀어 손목에 끼웠다. 첫 번째 카드를 읽었다. 문제! 미국의 헌법에 위배되는 연방법을 무효화할 권리를 명기한 역사적 문서는? 미아는 질문이 매달려 있기라도 한 듯 멍하니 허공을 쳐다보았다. 마사는 손짓으로 미아에게 대답을 구했다. 몇 개 예를 들어줘봐. 미아가 부탁했다. 안 돼. 야, 마사, 시험은 항상 객관식이잖아. 그래도 절대 추측에 매달려서는 안 돼. 공부를 하려면 정확한 대답이 생각나도록 도전할 필요가 있는 거라고. 그래야 정답을 알게 되는 거고 함정 문제에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거야. 미아는 알 길이 없었다. 정답을 위한 단서는 전혀 없었고 마사도 모르는 것 같았다. 미아는 손을 뻗어 마사가 뒤에 정답이 쓰인 카드를 뒤집지 못하게 손을 꽉 잡아 눌렀다. 그래, 너 잘났다. 그래서 답이 뭔지 말해봐. 미아가 말했다. 마사는 잠시 주저하다가 버지니아주와 켄터키주 결의문. 미아는 마사의 손에서 카드를 획 잡아당겨 뒤집어 보았고 짜증이 확 밀려왔다. 카드 뒷장에는 버지니아주와 켄터키주 결의문이라고 적혀 있었다. 좋아. 비법이 뭐야? 대체 어떻게 이딴 걸 다 외우는 거야?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먼저 네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좀 보자고. 아마 문제가 심각할걸. 나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대체 네 비법이 뭐냐고. 알겠어. 말해줄게. 하지만 내 방법에 시간을 들이겠다고 약속해야 돼. 이건 노력이 좀 필요한 거니까. 컨닝이 낫겠다. 난 가망성이 없어. 자, 어서 약속하지. 알겠어. 약속할게. 미아가 대답했다. 비법이 뭐냐고? 난 연상기형법을 사용해. 세세한 목록을 외우려 하기보다는 답을 줄 수 있는 웃긴 그림을 기억하는 거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데 우리가 데이터보다 그림을 더 쉽게 기억한다더라고. 이제 문제와 답을 연결하는 그림을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버지니아주와 켄터키주 결의문이라는 답을 주는 그림을 만들어 본다는 거야? 맞아. 이걸 위해서 나는 버지니아라는 이름의 커다란 여자가 핑크레이스 잠옷을 입고 자기 농장을 침입한 연방법원 집행관을 쫓아내기 위해 켄터키 장총으로 무장한 채 집에서 뛰어나오는 그림을 생각했어. 그러고 외치는 거지. 내 쪽으로 한 발짝만 더 들여와봐. 내가 총으로 쏴서 당신이 하는 짓거리를 엉망으로 만들어 볼 테니. 이런 웃기는 그림을 머릿속에 넣으면 잊혀지지 않는 거야. 문제마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 마사가 웃음을 지으며 인덱스 카드를 앞뒤로 구부렸다 폈다 했다. 마치 승리를 자축하는 것 같달까? 그림이 웃길수록 더 쉽게 기억난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미아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고 침대 젖병 가방을 흘끔 쳐다볼 뿐이었다. 미아는 조금 더 공부에 열중했다. 그러나 휴대폰을 확인하려면 마사를 방에서 내보낼 방법을 찾긴 해야 했다. 제8장 교만의 확산. 더 어두워진 숲에서 드래곤 왕은 자기 소유의 뱀으로부터 빠져나왔다. 뱀에게 내린 저주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 수 없던 그는 뱀에게서 떨어지자마자 팔과 날개를 펼쳐보고는 사악하게 미소 지었다. 왕을 저주하라. 그는 자신의 날개는 심판을 피했음에 기뻐하면서 소리쳤다. 그는 동산 쪽을 향하여 다시 소리질렀다. 나는 발꿈치를 무는 것보다 더한 일을 할 것이다. 이 피조물을 파괴하고 여자의 자손을 꿀꺽 삼킬 것이다. 그때 우리는 누가 이 산을 통치할지 보게 될 것이다. 뱀은 미끄러지듯 풀숲으로 기어나왔으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드래곤 왕은 날개를 펼치며 덤불로 올라갔다. 그러고 나서 더 깊은 정글을 향해 속도를 올렸고 점점 울창해지는 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서 분노로 가득한 신랄한 욕을 내뱉었다. 큰 무리에게 도착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가 돌아오셨다. 보초를 서던 디셉터가 높은 나무 위에 자기 위치에서 소리쳤다. 드래곤 왕이 돌아오셨다. 다른 보초가 말했다. 혼자 오신다. 그가 알렸다.
얼마 뒤 코끼인가 호통치는 소리가 메아리 쳤다. 우르릉 쾅쾅. 드래곤왕이 울창한 정글 안으로 들어왔다. 드래곤왕은 자신이 어떤 소음을 일으키는지 개의치 않았다. 왕 대신 그분을 향한 분노가 부글부글 끓다가 폭발할 지경이었다. 레지온이 서서 드래곤왕을 환영하며 절했다. 돌아오셔서 기쁩니다.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래곤왕이 소리쳤다. 당장 드래곤 웨이를 소집하라. 레지온은 뒤돌아 명령을 하달했지만 굳이 명령 체계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모든 드래곤이 그 명령을 들었기 때문이다. 드래곤왕은 작은 면적의 땅에 내려앉았고 왕 대신 그분과 마주친 것에 대해 여전히 화가 들끓고 있었다. 드래곤 무리는 나무들 사이에 대열을 이루고 서서 울창한 정글숲 사이를 응시하며 드래곤왕을 둘러쌌다. 전에 산꼭대기에서 왕을 둘러쌌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첫 싸움에서 승리했었다. 드래곤왕이 말했다. 드래곤 무리는 환호했지만 좀 더 교활한 드래곤들은 드래곤왕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말한 것은 아님을 눈치챘다. 드래곤왕은 뱀에 대해 이야기했고 승리를 갈망하는 군대를 감동시키기 위해 세세한 부분들을 미화했다. 그가 남자의 아내를 유혹한 지점에 도달했을 때 흥분한 드래곤 하나가 끼어들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열매에 손을 대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드래곤왕이 대답했다. 그 여자가 죽을 거라 예상했고 이런 인간의 종족이 번성하리라는 희망은 그와 함께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 드래곤들은 그 말에 놀라서 숨을 헐떡거리며 엉겁결에 물었다. 그런데 안 죽었나요? 곤혹스러운 소식이 드래곤들에게 전해지면서 모든 드래곤은 수군거렸다. 그 여자가 안 죽었대. 그 여자가 안 죽었대. 드래곤 무리는 다시 조용해졌고 충격을 받았으며 드래곤왕이 이런 분명한 오판에 대해 설명해 주기를 바랬다. 드래곤왕이 말을 이었다. 더한 것은 뱀이 이 일로 파멸한 것이다. 왕은 내가 소유한 그 뱀을 저주했고 우리 모두를 땅에다 내어 꽂았다. 뱀의 아름답던 날개와 강한 다리가 스르르 줄어들더니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 보다시피 내 날개들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인간의 원에 말하자면 그 남자와 여자를 죽이는 대신 왕은 2마리의 죄 없는 짐승의 분노를 내렸다. 2마리의 짐승을 벗겨 2 인간의 몸을 가리도록 한 것이다. 양가죽으로 그 남자와 여자를 옷 입히고 그들의 위법을 용서해버렸다. 무리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충격과 혼란에 휩싸여 조용히 서 있었다. 그때 한 고독한 드래곤이 소리질렀다. 안 됩니다. 안 돼. 왕 그 남자 때문에 더 하찮은 생명을 희생시킬 수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불공평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드래곤도 있는 대로 크게 소리를 질렀다. 모두가 하나같이 비난조로 외쳤다. 안 됩니다. 안 돼요. 모든 드래곤이 일제히 외쳤다. 안 돼. 안 돼. 안 돼. 조용히 하라. 드래곤왕이 미친 것처럼 으르렁거리는 드래곤들에게 쐐기를 박으며 소리쳤다. 함성이 멈췄다. 드래곤들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말했다. 안 될 일이 벌어졌다. 나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해야 할 말이 더 있다. 그 저주 뒤에 왕이 예언하기를 어느 날 뱀이 인간의 자식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 했다. 그가 뱀에게 한 말이지만 내가 듣기로는 나를 향한 말이다. 네가 그 발꿈치를 물면 왕이 말하기를 그 인간의 아이가 내 머리를 부술 거라 했다. 헉 하는 소리가 무리 속에서 들려왔다.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드래곤들은 공포심에 대열이 흐트러졌다. 몇몇은 두꺼운 잎으로 자신을 가렸다. 만약 인간의 아이가 드래곤 왕을 파괴시킨다면 누가 인간에 맞설 수 있겠는가? 드래곤 왕은 그들의 공포심을 감지하고는 자신의 계획을 공포했다. 내 말을 들으라. 그가 무리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의 아이 중 어떤 자도 내 머리를 부술 수 없다. 내가 발꿈치를 무는 것보다 더한 일을 할 것이니 말이다. 우리는 드래곤 씨드를 지상에 전파해야 한다. 인간이 인간에 대항해 일어나 서로를 파멸시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자식들을 죽이는 것이다. 인간의 자식을 파괴하면 너희는 그 약속을 파괴시키는 것이 된다. 그 약속을 파괴시켜라. 그러면 너희는 왕의 완전함을 파괴시키는 것이 되니 저 산의 빛은 변하여 그림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 우리는 천하무적 군대다.
그가 소리 질렀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계획을 반복해서 말하며 그들을 선동했고 모두가 일제히 소리쳤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 드래곤왕은 날개를 펼치고 손을 들어 반복해서 말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 드래곤들은 그림자로부터 일어나 한 목소리로 가담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 이 소리가 숲속 가득 울려 퍼졌다. 마침내 무리가 조용해지자 드래곤왕은 각자에게 지침을 내렸다. 그러고 나서 지상의 미미한 피조물들에게 악한 길을 답습시키려고 군대를 흩어보냈다. 드래곤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몸이 지상의 다른 동물들에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미미한 피조물을 사로잡아 그를 통해 말하는 능력 또한 갖추고 있었다. 더 강한 드래곤들은 보통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잠깐 동안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힘을 주는 하늘의 빛이 없어졌기 때문에 드래곤들은 인간에게 어떤 물리적 힘도 가하지 못했다. 그러나 드래곤 시드는 치명적인 독이었고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사랑하는 독자여,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생생하게 재구성된 역사이다. 드래곤의 음모를 잘 보아라. 수세기 동안 몇백 년에 걸친 그들의 행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항상 그들의 목표였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으나 홍수 시대를 거쳐 선지자 시대, 왕들의 시대로 계속되어 왔다. 될수록 많은 인간이 끌려가기를 바랐지만 약속된 그 아이가 오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 일이 그의 뼈마디에는 한기를 가져다 주었다. 그의 들끓는 반역의 마음을 위협하는 약속의 아이. 시간이 흘러 그 남자와 아내는 아들을 낳았다. 드래곤들은 그를 첫째라고 불렀고 그를 향해 모든 악한 군대를 집중시켰다. 곧 그의 아버지의 씨로부터 상속받은 교만으로 가득한 뿌리가 자라기 시작했다. 드래곤 무리는 그의 교만이 가득한 마음, 즉 그들 입장에서는 비옥한 마음 가운데 싱싱한 새씨를 뱉어냈다. 이 또한 싹이 터서 더 많은 뿌리를 내렸다. 이후 둘째가 태어났는데 그는 좀 더 겸손한 아이였다. 그는 교만한 생각에 저항하였고 드래곤 시드에 대적해 싸웠다. 그는 아버지가 전해준 왕 되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사랑했다. 과거의 아름다운 동산은 영광스러워 보였고 그는 자기 아버지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그분의 곁에서 함께 걷기를 갈망했다.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실패를 감추지 않았고 치명적인 그 드래곤 시드에 대해 그에게 경고해 주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충고를 무시한 반면 둘째 아들은 자신의 가장 좋은 가축을 희생물로 드리며 그분을 경배하기 시작했다. 드래곤들은 둘째 아들이 예언된 약속의 아이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첫째 아들이 동생을 미워하게 만들었다. 첫째 아들은 질투심에 화가 나서 자기 동생을 죽이고 말았다. 드래곤들은 그날 밤 드래곤 왕과 그의 빛나는 계획을 치하하며 승리를 자축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여자는 더 많은 아이들을 낳았고 그들은 각각 결혼하여 또 다른 아이들을 낳았다. 드래곤 왕은 더 많은 인간을 유혹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상 곳곳에 자기 군대를 흩어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인간들의 마음에서 신선한 드래곤 씨드를 뿌렸다. 그들의 마음에서 왕 대신 그분에 대한 기억을 지우겠다는 드래곤 왕의 목표는 거의 성공하는 듯했다. 그러나 악의 전념은 그분께 충성하는 유일한 한 가족 때문에 끝이 날 수밖에 없었다. 왕 대신 그분은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고 더는 인간이 악한 반역을 행하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었다. 인간의 마음이 항상 악을 향하고 있음을 보셨던 것이다. 그분께서는 심판을 실행하고 악한 땅을 정화하기 위해 하늘의 홍수의 문과 땅의 큰 샘을 여시고 저 아래 온 세상을 물에 잠기게 하여 땅의 모든 생명체를 멸망시키려 하셨다. 드래곤들은 홍수로 지상을 소탕하시는 것을 보고 쾌재를 불렀다. 그들은 큰 소리로 웃고 승리에 도취됐다. 그때 한 배가 파도에 떠다니며 폭풍우를 건너는 것을 보았다. 왕 대신 그분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신 것이다. 그분의 말씀은 항상 진실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한 충성스러운 가정이 왕께서 지상에 내리신 폭풍의 심판을 견뎌내며 파도 위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드래곤들은 비난을 쏟아내며 배 안으로 들어가 악한 씨를 퍼뜨리려 했지만 문들은 단단히 닫혀 있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약점을 찾아보았지만 왕 대신 그분께서 직접 고안하신 배였고 호위대를 보내 지키게 하셨으니 가능할 리 없었다. 하늘은 다시 밝아졌고 물이 빠지는 데는 몇 달이 걸렸다. 드래곤들은 때를 기다리며 지상의 이곳저곳을 다녔다. 물이 빠지고 사람들이 땅에 발을 딛게 된 후 며칠 만에 드래곤들은 악한 드래곤 씨드를 뿌리기 위해 돌아왔다. 심지어 이 충성스러운 가정마저도 그 치명적인 씨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으나 각 세대는 왕께서 부어주신 복과 은혜로 그분의 약속에 대한 지식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남길 수 있었다. 그들의 자손들은 번성하여 사방으로 멀리 흩어졌다. 드래곤 왕과 드래곤 무리는 여기저기 흩어져 많은 사람들이 왕 대신 그분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들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 잊어버렸지만 그 산 가까이에 자리 잡은 자들은 왕 대신 그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 백성들을 때때로 찾아가 주셨다. 언젠가는 호위대를 보내어 그들을 지켜주시기도 했다. 이런 교류로 인해 그들은 그분을 향한 신실한 충성심을 더욱 굳게 하였다. 천년이 지난 후 더 많은 드래곤 시드가 세상에 번지고 나서 드래곤 왕은 승리에는 단 하나의 길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지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살게 된 것이다. 그는 한 아이를 찾아야만 했다. 드래곤 왕은 왕 대신 그분의 예언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정보와 단서를 얻었다. 그들의 예언은 사람들을 격려하는 의도였지만 드래곤의 통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도 담겨 있었다. 드래곤 왕은 그가 찾던 증거를 발견하자마자 레지온을 통해 드래곤 무리를 회의에 소집하도록 했다. 그는 반역자들의 문서에서 수집한 단서들을 끼워 맞춘 후 머지않아 산깃에 가까운 성에서 약속된 그 아이가 태어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